앞에 보세요. 자, 이제 R입니다. R. 알겠죠? 자, R인데, 일단은 내가 왜 빨리 이렇게 끝냈냐면, R을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저는 미리 다 설치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되어 있을 거예요. R스튜디오하고, 제어판 들어가셔가지고요. R스튜디오 제각각 거하고 R 요거 어디 갔나? 제어판 어디 갔나? 여기에 가보시면 프로그램 및 기능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R이 있어요. R하고 R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여기 있죠. R스튜디오 하나 있고 그리고 R4 윈도우즈라고 여러분들 4.0 아니죠? 3.6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 두 개 우클릭해서 제거하십시오. 제거하고 이제 저랑 버전 맞춰가지고 제가 4.0 드릴 테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설치를 합시다. 알겠죠? 일단 제거하시고 자 다운로드는요 어떻게 받냐면 그냥 별거 없습니다. 뭐 설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냥 R 다운로드 이렇게 치면 다운로드 4. 이제 0.1 버전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 제일 먼저 순서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에서 요 말을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데요. 먼저 R부터 다운을 이렇게 R4 윈도우즈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라이브러리하고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량이 좀 됩니다. 한 100메가 가량 되고요. 이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R 스튜디오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새 탭에 가서요. R 스튜디오 다운로드 이렇게 쳐보시면 여기에 R 스튜디오 다운로드 창에 가서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R 스튜디오 데스크탑에서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굳이 이게 171.41메가예요. 그죠?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운 받아 놓은 거 드릴 테니까 그걸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제가 이거를 어디죠? 여기에다가 보자. 어떤 거야? 자, 4.0짜리 하나 하고 R 스튜디오 하고 압축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됐고요. 어디 갔노? R 설치 프로그램 R 스튜디오. 자, 요렇게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면 자 다운로드 아이고 168메가쯤 되네요. 자 요렇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제 거 받아가지고 먼저 스튜디오부터 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R부터 까시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까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역시 D 드라이브에 가십니다. D 드라이브에 가셔가지고 저랑 똑같이 이렇게 어디 갔나요? R 프로그래밍이라고 R 작업이라고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R 작업 알겠죠? 예? 예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또 역시
이 설치 프로그램들 다 때려 넣고요. 알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자, 이제 R에 대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관련돼서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운을 받고, 다음 하면 설치가 되고, 이제 되니까 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뭐, R이라고 해서 뭐 어렵냐?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데이터 분석하고 뭐 R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우리가 꺼졌나? 이거 또 이래 됐지. 자, 우리가 뭐 보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도 지금 데이터 막 날라다녀요. 그죠? 예, 막 날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데이터 소스하고 연결이 되고 이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죠. 뭐 예를 들면 이메일도 이제 귀찮다 이거야. 맞죠? 예. 그럼 메시지 보내면 되지 뭐. 그리고 SNS, 뭐 전화, 신용카드, 병원, 뭐 이런 성적, 인터넷, 주민번호, 뭐 아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발생시키고 여러분들도 소비를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그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뭘로 지칭을 할 거냐? 그래서 큰 데이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데이터는 일단 로 데이터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MySQL을 가르칠 때나 자바를 가르칠 때나 뭐 할 때마다 로 데이터는 함부로 지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맞나요? 회사에 가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지금이야 뭐 배우는 상황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냥 웬만하면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은 이제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죠. 소비자들의 패턴. 간단한 실례죠, 이거는.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맥주를 사면 땅콩을 많이 사더라. 아니면 맥주를 사면 뭐 오징어를 많이 사더라. 혹은 소주를 사면 뭐 부대찌개류를 많이 사더라. 이거는 이제 뭐 개인마다 기호가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패턴이 사람들의 이러한 쇼핑하는 패턴이 결정이 되는 것을 이제 수많은 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아하 이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주류를 사면 요렇게 같이 요렇게 사더라. 이거는 이제 구매 패턴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정확하게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모델을 두고 이제 계속 데이터를 이제 훈련용 데이터나 뭐 아니면 감독자 관리자 같은 그러한 이제 훈련 방식으로 이렇게 모델을 계속 데이터를 삽입을 함으로써 이제 그러한 모델이 예측하는 치수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 약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더라. 이렇게 이제 딱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게 나오면, 아하, 그래?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러한 제품을 출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도 이제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 보면,
필라이트나 뭐 새로운 뭐 이러한 저 주류들이 등장을 하면 거기에 오징어나 오징어는 아니죠. 비싸서 안 되고 그 오징어 말고 뭐 이런 뭐 뭐죠? 땅콩이나 또 뭐 조그마한 뭐 이렇게 뭐 부터 같이 나온다 그죠? 예, 보셨죠? 예, 그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영업 수단, 마케팅 수단으로 이제 삼는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또한 이제 뭐 그러한 패턴이 있다면 이제 배치를 할 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배치를 할 때 이러한 데이터 분석 근거를 가지고 아하 주류 옆에 이러한 견과류를 진열을 하면 야 맛있겠네 하면서 저도 삽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소기업 뭐 작은 그냥 슈퍼마켓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뭐 이제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이제 대리점으로 혹은 영업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GS라든지 이런 데다가 뭐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이제 그러한 본사에서 분석을 해서 이제 지침이 내려오죠. 내려오면 이제 매출이 상승할 거다라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도 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예를 들면 롯데리아 가가지고 뭐 햄버거 먹으면 목이 맥히니까 콜라를 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세트 형태로 또 팔고 그죠? 맞나요? 예, 그런 것들이 사용자들의 클라이언트 이제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의 패턴이더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걔네들은 이제 그러한 로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기 상급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분석했던 이러한 데이터 차트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의사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리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제가 웬만하면 빅데이터로 웬만한 거는 다 분석을 해봤는데 몇 개는 많이는 안 해봤죠.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근데 뭐 이게 재밌어서 제가 좀 해봤는데 이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뭐 워낙 있잖아요. 이거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까? 예, 집구석에서 그냥 처박혀서 뭐 100만 원 가지고도 해도 내가 맨날 뭐 상한가 한번 맞으면 30만 원 버는데 말라고 내가 여기 나와가 이거 강의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예. 이거 해봤거든요. 분석 진짜. 인공신경지능망으로 이제 막 1년치, 2년치 주식 거래 다 로데이터 엑셀로 끌고 와가지고 쭉 모델 하나 만들어서 다 한번 해봤었거든요. 개똥이나 맞기는 헛소리하고 이거 맞출 것 같았으면 진짜 여기 왜 있어? 대통령도 안 부럽겠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건 뭐 그런 거고. 여기에는 워낙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래 배워요. 고정 변수 그리고 유동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유동 변수가 너무 많죠. 예. 김정은이 한번 떠들어 보면 작살 나쁘고 뭐 로켓 한 방 날리면 작살 나쁘고 코로나 한번 유행해 보면 작살 나쁘고 뭐 차라리 내가 노스트라다무스라면 내가 또 이해하겠어. 그럼 뭐 내일 만약에 코로나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나는 막 리버스에 저 걸어보는 되는 거지 뭐. 맞죠?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도 그냥 두드리 때려 넣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넣는 게 위험도를 뭐죠? 실패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만큼. 뭐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요. 뭐
뭐 볼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뭐 서울시에도 뭐 심야교통버스 뭐 올빼미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얘네들은 올빼미 노선을 이제 노선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군집해 있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죠. 그죠? 노선을 만들라 그러면 그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통사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발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 어디서 어디서 발신이 많이 터졌는지만 분석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걸 알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그거를 지도 데이터로 우리가 지지맵, 구글맵을 땡겨와서 거기에다가 분포도를 딱 표시를 해버리면 이제 딱 답 나온다고. 답이 딱 나온다고. 그러면 아하, 이 노선 엮어서 한 노선 만들면 승객들 많이 타겠대. 돈 좀 되겠네. 이래 된단 말이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못하죠. 그죠? 이거 못 봤죠. 그죠? 예. 받아달라고 하면 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튼 이렇게 해서 뭐 올빼미 노선에 반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아주 일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 그죠? 맞잖아. 우리는 빅데이터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료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수많은 극복하기 힘든 병들, 이런 병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이렇게 하면서 노하우, 즉 로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살더라라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 옛날에 스페인 독감인가 5천만 명 죽었잖아요. 그죠? 19세기 초반에 작살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독감으로 이제 안 죽잖아. 미리미리 대처를 잘하면.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제가 주말에 한 번씩 대학교에 이제 빅데이터 특강 같은 걸 나가요. 한 번씩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 자료들하고 다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매년 이제 1월이나 2월쯤 되면요. 스위스 다보스라는 데가 있어요. 다보스라는 곳에서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하는데 이거는 술 먹고 노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저것들끼리 모여서 2대 8의 법칙 알죠? 맞죠? 20%가 이끌어가고 80%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0% 중에서 갑부, 경제학자, 뭐 그리고 유명 인사들, 뭐 타임즈가 선정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인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보스에서 술 퍼마시고 놀아요. 노는데 이제 얘네들이 향후 5년에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담을 합니다. 뭐 이렇게 토론 같은 것도 술 마시면서 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2016년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코드의 해라고 합니다. 코드의 해. IT 종사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코드의 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때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네들은 2016년도에 이미 예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라질 직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놓은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내가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죠? 예. 네. 그게 저한테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 이제 좀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특강이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제가 나가서 특강을 하는 데인데, 그래서 이건 프로그래밍 쪽이고요. 빅데이터 특강 자료 여기 있네요. 자, 이거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 뭐 이렇게 등장했던 이유들, 뭐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뭐 이렇게 제품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쓴다. 그래서 R이 현재 하둡보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고, R이 또한 1993년에 이제 개발이 됐어요. 이거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예? 오스트레일리아 그 대학생 둘이가 개발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뭐 이런 저장 관리 기술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몽고디비 쪽으로 갈 겁니다. 몽고디비로 가는 이유가 자 바로 뭡니까? NoSQL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NoSQL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NoSQL이라고 엄밀히 얘기하자면 SQL의 반대죠. 노니까 그죠? 그래서 SQL은 딱 정해져 있는 테이블 내에 컬럼을 때려 넣는 거지만 이 NoSQL이라는 거는 인간 자체를 하나의 클래스처럼 보는 거예요.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뭐 두뇌가 어떻고 뭐 또 뭐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틀에 맞춰서 넣을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NoSQL이라고 해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엔티티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객체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걸 보는 개념이 바로 NoSQL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는 NoSQL에 대한 뭐 제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봤는데 NoSQL은 아직까지는 상용화도 안 돼 있고 그에 맞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책자도 많이 없어요. 실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오늘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처리 기술은 뭐 하둡도 있고 뭐 등등 쭉쭉 이렇게 있는데 하둡하고 원래 R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R을 많이 쓰죠. R은 일단 프리웨어고 그리고 하둡은 굉장히 설치하는 것도 힘들고요. 리눅스 서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일단은 얘는 권장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게 없다면 우리가 이제 CentOS라는 일단 OS 이제 인베디딩 되어 있는 OS 우리 윈도우에서 다른 OS를 실행하게끔 만들어서 윈도우용으로 이렇게 하둡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하둡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설치하다가 짜증나서 그만뒀습니다. 여튼 그래서 R은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R로 보고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보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리고 R로 딱 쓰잖아요. 다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URL에다가 때려 넣으면요, 그 문서를 때려 넣으면 R 문서 인식해가지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에 막 있는데 못 보셨나? 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빅데이터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gg플랫이라는 이거 사용법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로 올려놓은 거고, 어떤 교수 건데 이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수가 올려놓은 거를 보면 알막다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인터랙티브가 안 되네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거 알 리포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 맞네요. 밑에 아무튼 이게 알 데이터로 알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찾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게 이제 교수가 R을 가르치면서 알막다운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뭐죠? 이거를 웹페이지에 그냥 올려버려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페이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완전 거기에 분석한 대로 그게 전부 다 텍스트가 되고, 또 차트가 올라가면서 인터랙티브 태그 차트처럼 표식이 되고 막 그래요. 상당히 그래서 좋은 기술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R이. 그래서 뭐 빅데이터 기술 개발 현황은 뭐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고,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 구직 때문에 사람인이나 자코리아에 들어가 보면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이제 신입을 앱을 뽑더라고요. 앱을 뽑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 강의 자료 만들 때만 해도 이제 2년 전, 3년 전이었으니까 이때는 대형 기업에서만 이제 우리가 많이 했죠. 맞잖아요. 예? 예, 요즘엔 근데 소기업에서 벤처기업에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적겠죠. 데이터 자체가 로 데이터가 얘들에 비하면,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자격증은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애들한테 제가 어떻게 이제 특강을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한테 다 했던 말들이에요. 그죠? 제가. 맞나요? 예. 그래서 됐고, 뭐, 그 다음에 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했던 말이죠. 우리의 뇌는 제가 그랬잖아요. 새로운 거 들어오면 무조건 일단 야 마 들어오지 마라 임마 익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는 항상. 왜? 새로운 거 들어오는 거 싫어하니까. 맞죠? 다들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버리고 익숙해지면 이제 사람이 편해진다니까. 그걸 보는 거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안 두렵죠, 우리가. 맞나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맞잖아요? 예. 몰라서는 안 되는 IT 기술을 익혀서 살아남아야 되죠.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건.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쥐가 안 움직이고 마인드가 안 움직이는 마인드로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것 뿐이고, 혹은 남들은 가는데 쥐는 뒤로 쳐지는 것 뿐이죠. 맞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좋아합니다. 이영표가 한 말이죠. 뭐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라 하는 이유도 이제 다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라는 내용이죠. 맞나요? 아십니까? 예. 네, 이거 설명하려 하다가 잠깐만. 이거예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2020년 이후에 생길 거다라고 이미 술 먹고 얘기하고 놀고 그 포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세계 현황을 보면 미국은 2011년도부터 이미 의무 교육 과정이 됐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2014년에 저크버그가 얘기해가지고 의무 교육 과정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만들 때는 그냥 이거는 저 뭐 소위 말해서 뭐죠, 이거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2022년도에 이제 코딩이라는 프로그래밍이라는 정보라는 과목으로 수능에 편성이 확정이 됐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이 늘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향후 먹거리 뭐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다보스 포럼에 나온 애들이 얘기한 말이에요. 이때가 2016년도죠. 그래서 5년 내에 일자리 500만 개가 소멸이 된다. 지금 소멸되고 있잖아.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내가 봐도 느끼겠구만. 지금 은행원도 지금 다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울러 또 뭐 저기 대기업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엔지니어들 빼고 거기에 그냥 오퍼레이터들 전부 다 사라졌잖아. 전부 다 누가 하는데? 기계가 하잖아. 맞죠? 예. 그거 제어하는 사람 몇 명만 있고 나머지 다 그만뒀잖아. 그리고 이제 또 곧 앞으로 또 사라질 것들이 또 나오죠. 택배 기사들, 운전기사들, 택시 운전자들 다 사라집니다. 2, 3년 내에. 왜? 자율주행차 나오지요. 드론 나오지요. 그죠? 그래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단순 노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다고 보면 이제 AI나 로봇이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사라지는데 생기는 건 얼만데, 얘네들이 그때 추론하기로는 200만 개인데 아직 200만 개 택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 살아남는 직군들은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어하는 이러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좀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IT 직군들. 그리고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당연히 살아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리고 미술, 음악, 예능 쪽에 이제 창작 있죠. 창작, 조각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파이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추론을 했는데, 거의 한 8, 90%는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은 중간에 잘 가시다가 자기 갈 길 가시다가 일로 돌아온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죠? 예. 이제 뭐 노가다도 이제 생기겠습니까? 노가다도 이제 로봇 시키겠지 나중에 되면. 맞잖아. 뭐 그 무거운 것이 사람이 들겠나? 이제 머리 쓰고 창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대세를 이룬다라는 거겠죠. 그죠? 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쭉 한번 요건 한번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뭐 4차 산업혁명이랑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생명공학, 뭐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던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죠? 그거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무슨 말로 알아들을 건데? 못 알아듣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이제 진짜 이러한 쪽으로 진출하고 싶으면 가면 되지 뭐. 오죽하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나온다니까 뭐. 그죠? 뭐
이거는 뭐 명언들이고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빅데이터는 뭐냐? 이제 조금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크기 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십 테라바이트나 수십 테라바이트 위에가 페타입니다. 알겠죠? 예, 페타바이트라는 용어는 이미 나왔었습니다. 테라 다음으로 바로 페타가 1024테라가 1페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페타는요 6GB 6기가의 DVD 영화를 70만 4편 17만 4편 4천편 장난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다양성 정형 데이터가 있고 반정형, 비정형 요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자, 정형 데이터는 엑셀 파일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반정형은 구조는 없는데 이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면 XML이나 HTML 이런 것들이 되겠고, 비정형 데이터가 바로 이제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나요? 예? 안 정해져 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이죠. 속도, 빅데이터는 빠른 증가 속도, 소비 속도를 가정해서 뭐 여러분들도 하루에 100번은 더 빅데이터 사용합니다. 그죠? 아닌가요? 맨날 네이버 보잖아. 네이버 보면 빅데이터 보는 거지 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빅데이터의 성공 사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는 거죠. 분석해 보니까 삥땅을 많이 치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타깃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뭐 하나만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 쭉 딸려 들어오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맞나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고, 그냥 분석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일단은 문제 정의 및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분석가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놈으로부터 커스텀 요구를 받죠.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요구사항 확인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알아듣고 지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건가 계획 잡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계획이 섰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로 데이터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데이터 수집이죠. 제일 먼저 로 데이터부터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수집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일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데이터가 한 개도 없는 것도 있고 데이터가 됐다 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데이터를 수집이 끝나고 났다. 내가 한 50만 건을 수집을 해가 이제 그만 수집할란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올바른 데이터일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땡긴 거잖아.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테이블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우리가 넣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제 및 전처리를 해야 돼요. 정제 뭡니까? 필터다, 그죠? 걸러낸다, 그죠? 예, 이상치가 발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 과감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NA 값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로우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제 및 전처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완전히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 및 계획을 세워 놓은 대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추려 나가야 되잖아. 맞잖아요? 예. 데이터를 추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만들었어. 수집을 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SQL 쿼리 치듯이 뭐 예를 들어 1700만 원 이상 구매한 사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룹 바이를 하듯이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점점 줄여 나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가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탐색 과정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탐색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아하 지금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고 뭐 이렇게 되네 이까 이렇게 왔네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분석 끝나면 우리는 분석 끝나면 예측을 못 하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결과 보고 해주면 걔네들은 그걸 들고 그 차트나 그 데이터를 들고 걔네들이 이제 추론을 하겠죠. 우리가 할 일은 결과 보고까지 우리가 뭐 예측을 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분석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거예요. 데이터 시각화의 사례인데 이거는 뭐 연도별 취업자와 실업자의 통계를 나타내는데 이게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주고 GG 플랫에 이거는 뭐 보니까 박스 플랫을 세로로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정제를 한다라고 했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튀는 데이터 있죠. 맞죠? 여기 분포에서 놀지 않고 여기 가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맞죠? 이거는 잘못 입력됐거나 잘못 들어간 값이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과감히 삭제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정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소요하는데 전처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헛소리입니다. 훈련용 데이터셋 준비가 3%래. 이거는 우리가 R을 보면 내장 데이터들이 많아요. 내장 데이터셋들이 많아요. 그러한 내장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거는 3%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장 데이터셋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이 걸리죠. 일반 내장 데이터셋은 다 있으니까 가져다가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설치 다 하셨으니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요즘에 이제 자바와 거의 이제 동급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네, 파이썬이 빅데이터 때문에 엄청 많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파이썬이 좀 더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하고 자바하고 지금 많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파이썬도 좋고 R도 좋고 자바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오라클이 자바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려 그러면 이 R과 관련된 오픈 API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싸움을 하더라도 얘하고 자바하고도 싸움을 해야 자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자바를 했는데 뭐 이 파이썬이 어렵겠어요? 쉽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뭐 그쪽 회사에서 파이썬을 뭐 한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자, 네, 뭐 요까지 해서 요거는 마무리 할게요. 알겠죠? 예, 얘기했는 게 이렇게 길어졌어. 자, 전반적으로 R에 대한 내용을 R이래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빅데이터가 왜 생겨났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R 가지고 이제 서서히 코드를 익혀봐야죠. 그죠? 맞나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